어느 날 수양제는 낯선 자를 본 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곤 우문수를 불러 그 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자는 관상이 좋지 않아. 특히 두 눈이 이상하오. 그를 여기 둬서는 안 될 것 같네. 다음날이 되자 우문술은 그 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뛰어난 사람은 재능과 학식으로 관직을 얻어야지. 이렇게 왕부에서 세월만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렇게 그는 휴직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바로 이밀이었습니다. 이밀은 각종 사서와 병서를 부지런히 읽으며 큰 뜻을 품었습니다. 이후 양형감의 반란에 참여했다 실패한 후 적양이 이끄는 반란군, 즉 와강군에 투신하게 됩니다. 와강군은 통제거를 왕래하는 배와 창고를 습격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니 세력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장이었던 적양은 자신보다 능력과 뜻이 큰 이밀에게 와강군의 수장을 양보했습니다. 이밀은 낙구성을 임시 수도로 삼고 중원 일대의 최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양제의 어설픈 관산보기가 나비효과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밀의 부하인 시오와가 간언했습니다. 관중 주변의 산세는 매우 견고하기에 진과 한이 그곳을 발판으로 천하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공께서도 군대를 이끌고 장안을 공격할 때입니다. 만약 장안을 취하게 되면 제대로 된 근거지가 생기게 되므로 군대를 더 강하게 키운 뒤 그때 낙양을 공격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각지의 호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들도 장안을 노리고 있으니 늦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시 장안은 이연이 점령하기 전이었습니다. 각지의 반란군은 농민이 주도하는 것에서 지방관리 및 토호가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오와의 조언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밀 또한 장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나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 또한 오래전부터 생각한 바입니다. 그러나 수양제가 아직 건재하고 병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나의 부하들이 모두 산동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낙양이 점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나를 따라 장안으로 가겠소. 또한 장수들은 모두 도적 출신이라 그들을 놔두고 장안으로 간다면 서로 다툴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오. 사실 양형감의 반란 때 이밀 또한 그에게 낙양이 아닌 장안을 먼저 치자고 건의했습니다. 양형감은 이밀의 말을 무시하고 낙양에 집착하다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러한 이밀이 양형감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이밀의 군대는 낙양을 포위했습니다. 수양제는 왕세충에게 10만의 군대를 주어 이밀을 토벌하게 하였으나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밀은 연전연승하여 그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밀이 와강군의 수장이 되자 적양의 부하들은 홀대를 받았고 불만이 커졌습니다. 적양의 부하인 이적과 다둥씨는 그에게 이밀의 실권을 빼앗고 다시 수장에 오르라고 했지만 사람 좋은 적양은 크게 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이밀의 귀에도 들어갔고 결국 적양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밀은 적시일가 외에는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다독였고 이적과 다둥신에게는 전처럼 적양의 군대의 통솔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지만 대의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밀은 불완전하지만 다시 군을 정비하고 세력 팽창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연은 또 다른 적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설거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농우지역을 차지한 후 스스로 진해 황제라 칭했습니다. 617년 12월 설거는 10만 병력을 이끌고 부푼군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민이 그를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로 이연은 세력을 더 공고히 하여 파촉 지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618년 5월 수양제가 강도에서 우문하급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문하급은 스스로 승상이 되어 소왕후 및 후궁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수양제의 죽음이 알려지자 이연은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에 오릅니다. 국호는 당, 연호는 무덕, 그리고 장자이건성을 황태자에, 이세민은 진왕, 이원길은 제왕의 봉이지입니다. 한 달 뒤 설거는 돌궐과 연합해 경주를 침략했습니다. 이에 이세민은 유문정과 응기산을 부장으로 삼아 출전했습니다. 양 군대는 고척에서 대치했는데요. 이세민은 이때 학지를 알아 지휘권을 유문정과 응계산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설거의 군대는 수가 많으나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속전속결을 원할 것이오. 때문에 시간을 끄면서 적의 식량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것이 좋소. 그러나 유문정과 응계산은 지키기만 하다간 적군에게 무시당할 거라 생각하고 고척 서남쪽에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음을 믿고서 방어에 소홀히 했습니다. 설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당군은 대패하여 병사들의 절반이 죽고 여러 장수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민은 패잔병을 추슬러 장안으로 퇴각했습니다. 석 달 후 설거는 병으로 죽고 아들인 서린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절척성으로 물렸는데 이연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세민에게 다시 서린고를 공격하라 명합니다. 이세민의 부대는 고척에 도착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패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예기가 부족하다. 반대로 적은 승리에 취해 우리를 한없이 얕보고 있으며 싸우길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방어에만 신경을 쓰면서 적의 예기를 꺾어야 한다. 적의 기세가 약해지길 기다렸다가 공격하면 단번에 격파할 수 있다. 만약 싸우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내 즉시 참수할 것이다. 이렇게 두 부대는 60여일이나 대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린고 부대의 사기는 떨어졌고 장수들이 하나둘씩 토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민은 병력의 일부를 보내 적군을 유인한 후 그들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끝장 절척성을 포위하여 서린고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서린고는 장안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고 이로써 당은 농우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우문학업은 10만 군대를 이끌고 장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밀은 전투태세에 들어갔고 길이 막힌 우문학업은 방향을 틀어 동군으로 갔습니다. 동군 통수 왕계는 우문학업이 두려워 곧장 항복하였고 그의 부대는 잠시나마 쉴 수 있었습니다. 2달간 전열을 정비한 우문학업은 이밀이 있는 예양창으로 향했습니다. 예양창 공반전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우문학업은 각종 공성기구를 총동원해 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밀 또한 해자를 기핍하고 한밤중에 적을 기습하여 공성기구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때 이밀에게 낙양으로부터 사자가 왔습니다. 사자는 동맹을 하여 우문학업을 함께 물리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밀은 기뻐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자가 죽자 낙양에선 월왕 양동을 황제로 내세웠는데 우문학업 또한 양호를 황제로 내세우며 복상해오니 그들의 입장에선 껄끄러웠습니다. 이밀 또한 우문학업과 낙양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진영은 동맹을 맺음으로써 골칫거리인 우문학업에만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측의 대군은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밀은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밀의 군대는 강했고 우문학업의 군대를 격퇴시켰습니다. 우문학업은 자녀 병력을 수습한 뒤 동군의 왕계에게 식량 조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왕계는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우문학업을 배신하고 이밀에게 토항했습니다. 그의 부하들까지 이밀에게 항복하자 결국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문학업은 두건덕의 군대에 격파당하며 그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두건덕은 연금되어 있던 소왕후를 아련한 다음 소복 차림으로 수양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문학업과 그의 무리를 모두 처형시켜 성문 밖에 효수했습니다. 한편 낙양에서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낙양에는 왕세충이 있었는데 그는 낙양 조정이 이밀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숙적인 이밀이 낙양에 들어오게 되면 그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왕세충은 조정 대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장조들에게 호환상을 내려 전투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여긴 그는 언사성에서 이밀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세충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왕세충은 이밀을 포박하여 진 앞에 끌어다 놓고는 외쳤습니다. 이밀을 사로잡았다. 왕세충의 군사들이 따라서 이밀을 사로잡았다며 소리를 치자 이밀의 병사들은 놀랐습니다. 사실 그가 잡았다는 이밀은 가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세충이 매복해놓은 기병들이 튀어나와 이밀의 막사에 불을 질러댔습니다. 이밀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왕세충은 이를 놓치지 않고 사면을 포위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왕세충은 승리하였고 기세를 몰아 낙고성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모든 병력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이밀은 결국 장안으로 가 이연에게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밀이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항복을 택한 이유는 부하들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의 부하들 또한 여전히 적양의 원한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병력을 잃고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살해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밀은 차라리 항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안에 도착할 즈음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 대군이 있고 산동에 수백 개의 성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당에 귀순하는 것일세. 그러니 당공이 내게 재상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접은 허술했고 부하들에겐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나라 관리들이 그들에게 뇌물까지 요구하자 이밀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당고전은 이밀에게 벼슬을 내렸지만 명예직과 다름없었기에 이밀은 또 화가 났습니다. 당고전은 그러한 이밀에게 아오님이라 부르며 달래주었고 자신의 외사촌인 독고씨를 아내로 맺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고저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밀과 같은 거물에게 실권을 주거나 대놓고 박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에 명예직과 혼인으로 적당히 생색만 낸 것이었습니다. 이밀 또한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당고저에게 산동지방을 위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본래의 근거지로 가길 청했습니다. 그는 재기하여 다시금 큰 뜻을 펼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당고전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밀의 모반 사실이 드러났고 당고조가 보낸 토벌군의 기습을 받아 그의 목은 잘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민간에는 양씨의 나라가 망하고 이씨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밀은 죽는 순간에도 이씨가 이연이 아닌 자신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당나라는 천하통일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는 건달에서 황제에 오른 유무주였습니다.